정말 오랜만에 만족감이 차고 넘치는 시계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HTD, 모델은 팬텀입니다. HTD는 Horological Tools Department, 이탈리아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인이 구현해낼 수 없는 이탈리아인들만의 그 오묘한 감각들이 느껴지거든요. 얘네들은 시계 디자인을 진짜 매력적으로 잘 하고요.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얇은 두께에 상당히 집착해요. 그런데 시계를 되게 소량 생산하는 편이라 한정판의 경우 품절이 되게 빠른 편이고요. 팬텀은 파일럿 워치입니다. 파일럿 워치를 얘기할 때 IWC를 빼놓을 수 없어요. 1940년 독일의 빅파일럿, 1948년 영국 마크 11, 이 양대 시조는 2006년 스위스의 IWC 마크 16을 통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합쳐지면서 현대 파일럿 워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혼종이다, 잡종이다 욕한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네요. 물론 이 짬뽕 디자인이 근본주의자, 순수주의자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와 현대 파일럿을 비교해서 보면 IWC가 오리지널 영국군이나 독일군 디자인을 다시 뽑지 않는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슴슴해요. 그런데 기준이 되어버린 현대의 IWC 파일럿 워치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이즈의 선택권이 너무 적어요. 논데이트 기준으로 36, 40, 43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37mm에서 38mm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비싼 시계고요. 유세 케이스의 선택권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현 IWC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화이트 세라믹 탑건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41mm의 사이즈가 조금 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HTD가 롤링스틸이라는 이탈리아 자동차 잡지와 콜라보를 하면서 IWC 파일럿 워치의 유산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정판이다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37mm의 매력적인 사이즈, 9mm로 두께는 되게 얇게 뽑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얇은 두께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잡아요. 러그 투 러그 44mm, 되게 짧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일럿 워치가 러그를 길게 뽑는데 이 모델은 오히려 반대로 러그를 필드워치 수준으로 더 짧게 줄여냈습니다. 러그 너비 역시 20mm로 필드워치스럽죠. 무게 70g, 가격은 딱 100만원에 끊어졌고요. 150개 한정판입니다. 미오타 9039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DLC 300 비커스, 사파이어 크리스탈, 10바, 10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옆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리 마크 15와 같이 까레라와 같이 외적인 스펙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시계의 다이얼 디자인은 IWC 파일럿과 거의 동일합니다. 삼각형 마커, 아라빅 인덱스, 화이트 매트 바니쉬, 독일계 파일럿 핸즈. 저는 이 핸즈의 색상과 질감이 이 시계의 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블랙 DLC, 블랙 매트 다이얼과 합이 너무 좋습니다. 다이얼 하단의 방수 표기에는 일종의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요. AMSL, 해수면 위라는 뜻이고요. 바닷속부터 상공까지 전천후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기믹입니다. 야광은 푸른빛인데 유의미하게 강한 편은 아니고요. 시계의 케이스 디자인은 마크의 파일럿이 아닌 태그 호이어 까레라의 케이스와 닮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 디자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구분짓자면 동글동글한 태그 호이어 복각 까레라와 호이어 시절의 까레라 케이스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약간의 툴워치적인 느낌을 더했다고 보면 되는데 미드 케이스에는 부드러운 터치가 한 겹 들어갔어요. 러그가 아주 통크게 정직하게 쭉 뻗어 있지만 짧아서 귀엽고요. 케이스백은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계를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베젤이 실제로는 홀쭉하고 오목한 형태고, 이것은 시계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정면에서 시계를 보면 신동 같은데 측면에서 보면 은역 같아요. 케이스 전체에 DLC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비커스 경도를 3000까지 맞췄다고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 스틸이 150 정도, 고등급 티타늄이 300 정도, PVD 코팅이 1000 정도.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앵간한 물체와의 경합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도보다 더 중요한 건 블랙 DLC의 색감이 시계의 전체적인 톤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요. 이 시계의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이 정도의 빌드 퀄리티를 100만원에 맞춰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대신 시계의 외적인 품질 대비 무브먼트는 비교적 저렴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미오타 9039거든요. 이 무브먼트가 장단점이 확실해요. 되게 얇아요. 셀리타나 에타 범용 무브먼트 대비 1mm 정도 더 얇아서 두께를 중시하는 HTD에게는 강제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저렴합니다. 가격차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HTD에게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무브먼트를 셀리타로 바꾸면 리테일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2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미오타는 단방향 로터라 웅웅거리는 소음이 조금 있고요. 무브먼트의 등급을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미오타가 안정감은 조금 부족합니다. 핸즈를 단단하게 잡아주거나 와인딩을 할 때나 핸즈를 조정할 때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1mm 두께 차이와 2배의 가격 차이를 이길 만큼의 단점은 아닌 듯 합니다. 기존 스트랩은 얼룩말 같은 나토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는데, 나토가 불편하기도 하고 거친 느낌이 거슬려서 레이싱 가죽 스트랩과 러버 스트랩을 번갈아가며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크도 그렇고 까레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줄지를 커버하는 디자인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거나 껴도 이쁩니다. 까레라 케이스, 마크 다이얼, 블랙 매트 다이얼과 화이트 바니쉬 엔지의 조합, 환상적인 사이즈와 극한으로 얇게 뽑은 두께, 튼튼한 DLC와 실용적인 100m 방수, 때로는 퉁퉁하고 때로는 슬림하고, 지금 나열한 것들이 모두 제가 지금껏 리뷰를 하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말했던 취향 저격 요소들이거든요. PVD나 DLC에 대한 편견은 최근에는 완전히 사라졌고, 요즘에는 오히려 극호예요. 모든 게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조금 불안한 게, 이 각각의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섞인 디자인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수주의자들에게도 이 팬텀이 예쁘게 보일까? 구독자님들의 냉정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